쥐띠는 12띠 중 첫 번째 띠로 자년생을 가리킨다. 오행으로는 자수, 음양으로는 양에 해당한다. 행운이 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늘과 땅, 사람의 기운이 천지인 합일되었을 때 그 힘이 크게 발휘하여 우리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로또 당첨 역시 마찬가지이다. 로또 1등 당첨에 행운이 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로또 1등의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쥐띠에게 로또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천지인 합일의 놀라운 비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비법에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쉽고 간단한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쥐띠에게 로또 당첨의 행운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로또 당첨의 행운은 횡재수를 의미한다. 이때 횡재수에서 돈은 편재라고 부른다. 편재는 한자로 치우칠 편, 재물재를 사용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을 뜻한다. 편재는 사주에서 일확천금의 돈으로 해석된다. 이 편재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주에서 일간이 오행을 상극하는 힘이 강할 경우를 말한다. 일확천금의 돈을 거머쥐는 편재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오행이란 목화토금수의 5가지 요소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오행의 이 5가지 요소는 서로 상생과 상극이라는 2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한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상생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도와주고 성장시키는 관계이다. 나무는 불 속에서 활을 타오르며 불을 살려준다. 목이 활을 생하게 하니 목생화이다. 불은 무엇이든지 재가 될 때까지 태워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화가 토를 생하니 화생토이다. 흙은 억겁의 시간을 견디며 흙 속에서 바위나 금속이 생겨나게 한다. 토가 금을 생하니 토생금이다. 바위는 스며드는 물을 품어 정화시키고 다시 바위 틈으로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게 한다. 금이 수를 생하니 금생수이다. 물은 나무를 살리고 성장시킨다. 수가 목을 생하니 수생목이다. 상극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이기고 억압하는 관계이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 흙을 가르고 파헤친다. 목이 토를 극하니 목극토이다. 흙은 흘러가는 물을 막아 억압한다. 토가 수를 극하니 토극수이다. 물은 타오르는 불을 이겨 꺼지게 한다. 수가 화를 극하니 수극화이다. 불은 금속을 녹여 제압한다. 화가 금을 극하니 화극금이다. 금속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린다. 금은 목을 극하니 금극목이다. 이렇게 사주에서 일간이 오행을 극하는 경우 편재운이 들어오고 일확천금의 행운이 들어오는 것이다. 로또 복권의 당첨금은 숨겨져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 거액의 돈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땅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로또 복권 당첨금은 흙의 기운을 가졌으며 오행으로는 토에 해당한다. 오행의 순환 원리에서 토를 극하는 것은 목이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려 가르고 파헤친다. 목 기운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흙을 파헤쳐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재물을 찾아 꺼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자연의 이치와 만물의 순환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를 이용하여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재물을 꺼내 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토를 극할 목을 찾아야 한다. 일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종이다. 종이는 나무로 만들었으니 오행으로 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얇디 얇은 종이 그 자체는 아직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종이가 나무로서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흙을 파헤치려면 강한 기운을 불어 넣어야만 한다. 먼저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종이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갑자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첫 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자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자생은 1924년, 1984년 푸른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종이봉투를 준비한다. 병자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자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자생은 1936년, 1996년 붉은 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종이봉투를 준비한다. 무자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자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자생은 1948년, 2008년 황금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종이봉투를 준비한다. 경자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자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자생은 1960년, 2020년 흰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종이봉투를 준비한다. 임자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자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자생은 1912년, 1972년 검은쥐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종이봉투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쥐띠의 지지인 자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북쪽과 동북쪽 사이의 북북동 방향이다. 시계 방향의 1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환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환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하늘의 기운과 일치하는 종이봉투에 로또 용지를 넣은 다음 이것을 땅의 기운과 일치하는 반환살 방향에 보관하도록 한다. 이때 로또 용지는 절대로 구기거나 접지 말고 반듯하게 펴서 종이봉투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목 기운이 강하게 파고들어 흙 속의 재물을 꺼내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봉투를 행운봉투라고 부르자. 이제 행운봉투는 재물을 꺼내 올릴 준비가 되었다. 집에 반환살 방향에 나무로 된 서랍장이 있다면 그 속에 행운봉투를 넣어두자. 만약 나무 서랍장이 없다면 종이 상자를 두고 그 속에 넣어두어도 좋다. 이것들은 목 기운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운 중에서도 특히 재물운은 밝고 후덥지근한 곳보다 약간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더 좋아한다. 이런 곳이 훨씬 더 안정적인 기운이 머무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차례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은 항상 로또를 나무 서랍장에 보관했으며 로또 용지를 다룰 때는 인격체를 대하듯이 공손하게 했다고 인터뷰한 일화 역시 유명하다.
서랍장과 상자의 색상이나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으니 마음에 들고 끌리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집에 반환살 방향에 금속으로 된 금고가 있다면 이는 오행으로 금의 기운에 해당하므로 이 금고에 행운 봉투를 넣는 것은 좋지 않다. 금속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린다. 금은 목을 극하니 목의 기운이 쇠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으로 된 금고 속에는 행운 봉투를 넣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금고 옆에 나무 서랍장을 두거나 금고 위에 종이 상자를 올려두도록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비방을 위해 금고를 치워버리면 절대 안 된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금고는 집안의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풍수도구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환살 방향에 주방이나 난로가 있을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 불은 무엇이든지 재가 될 때까지 태워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 화는 토를 생하게 하니 흙의 기운을 강하게 만든다. 이는 땅이 단단해져 흙 속의 재물을 꺼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 불의 기운이 있는 곳에는 행운 봉투를 두면 절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은 나무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수생목이다 하여 행운 봉투를 물과 가까이 두고자 한다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나무 뿌리가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적당할 때 그 기운이 발휘되는 것이다. 따라서 싱크대나 세면대와 같이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에도 행운 봉투를 절대 두면 안 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일치시켰으니 이제 사람의 기운을 더해 천지인 합의를 만들 차례이다. 사람의 기운을 더하는 것은 간절한 염원과 감사의 마음이다.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함의 크기만큼 큰 염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염원이 아무리 크다 한들 마음속에만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옛말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이는 간절히 원하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기 마련이라는 의미이다. 꼭 필요한데 말도 못하고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대방은 절대 알지 못한다. 상대방도 필요 없겠거니 하고 결국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아이지만 우는 아이에게 더 손길이 가고 더 마음이 가는 법이다. 얌전하게 있는 아이는 억울하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때까지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내 속에 있는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보여줄 차례이다. 먼저 행운 봉투 겉면에 당첨금이 생기면 꼭 하고 싶은 일, 베풀고 싶은 일, 갚고 싶은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해야 한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꾸 물러서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간절히 원해야 한다. 억지로 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전력으로 매달려야 한다. 지난 삶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굳게 맹세하며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기도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계속 기도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주에 당장 당첨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로또 1등 당첨의 행운을 거머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몇 번이고 찾아와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이 기울어지는 법이다. 또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불평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도 감동해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